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MWC라는 행사가 있었죠. 네. 전 세계 통신사와 모바일 회사들이 모이는 행사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행사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세계 3대 IT 쇼, 뭐 3대 가전 쇼라고 할 때 1월에 열리는 CES, 그 다음에 이번에 열려서 MWC, 그리고 독일에서 열리는 IFA 이렇게 IFA라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요 MWC는 이름 자체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인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1987년도부터 열렸고요. 2006년부터는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뭐 코엑스 한 2.5배 정도 넓이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CES처럼 엄청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열리게 돼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는 다 이제 통신이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가전도 그렇지만 통신 같은 경우는 거의 기간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국가의 중차대한 이제 연결선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조금 CES와 비교하면 조금 더 이제 이 쇼는 좀 원래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래 CES는 되게 가벼운 복장으로 많이 가는데 이 MWC는 다 정장 차림인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이제 각국의 뭐 장관급들 특히나 통신과 관련된 장관급들이나 기업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제 B2B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해요. 전 세계 한 이번에 2,780개 정도인데 작년에 2,700개였으니까 이번에 좀 더 늘어난 거고 스페인이랑 미국 그 다음으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는 요 쇼가 좀 모바일 통신사 중심, 특히나 통신 장비 중심의 쇼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갈수록 여기도 AI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인들도 상당히 관심 있을 만한 이런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CES는 자주 다녀오시잖아요. 네네. MWC와 CES 우리가 어떻게 비교 대조하면 될까요? 일단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WC 이제 꼭 가야겠다라고 이제 올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올해도 갈까 말까 막 되게 그러다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이번에 좀 갔어야 됐는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제 거기에 있는 자료나 영상이나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좀 챙겨봐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신사들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망을 깔고 거기에서 이제 요금을 얻고 이런 건데 전 세계가 지금 다 통신사들이 똑같은 고민을 한대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통신사들의 마진이 좀 예전보다 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 통신사가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초창기도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 전에 생각을 하면 피처폰 때는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응용 서비스를 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상 산업도 했고 여러 가지도 했는데 지금 보면 넷플릭스 같은 OTT 회사들이 그걸 다 가져갔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통신에 대한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좀 싸게 해라 뭐 이러고 있고 뭐 그 다음에 IT 기업들 아니면 이제 기계를 갖고 있는 예전에는 통신사가 일종의 갑이었고 스마트폰 만드는 제조사들이 통신사를 따라갔는데 요즘에 애플과 같은 워낙 강력한 이제 그 기계 회사들이 있으니까 통신사가 옛날처럼 주도권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신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요 AI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AI를 봤더니 통신사가 좀 할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AI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5G라는 게 지금 우리 통신망이잖아요. 근데 그다음 5.5G, 6G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AI랑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 하면 떠오르는 스타링크 있잖아요. 네. 이런 정도로 이제 통신이 단순한 국가의 어떤 한 국가 안에 폐쇄적인 게 아니라 네. 위성을 통하면은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그 국가 내에서만 통신 사업을 하는 거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로 안 되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AI랑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 무선 통신에서의 우주로 넘어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것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왜냐하면 이 CES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CES는 미국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가 다 아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죠.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나서 이 MWC를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쓰냐면
그냥 중국 기업의 홍보 장소로 써요. 아. 예, 왜냐하면 중국 통신사 하면 우리가 이제 화웨이를 떠올리는데 예. 생각해 보시면 화웨이랑 미국은 엄청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전부터 뭐 화웨이 서버를 쓰면은 뭐 데이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 이래 가지고 아예 못 가게 하니까 CES에 화웨이가 못 나가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화웨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중국 외에 나머지 수출해야 되는데 특히나 어느 지역이냐? 우리가 말하는 제3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은 아직 통신이 할 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보여줘야 되니까 이 MWC 스페인에서의 이 MWC를 그 중국 기업의 홍보 장소로 씁니다. 예. 얼마나 크게 쓰냐면 화웨이는 전체 관 중에 한 관을 통으로 화웨이만 써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크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샤오미가 CES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MWC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I 그리고 중국판이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정도로 중국 기술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MWC를 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중국만 여쭤봐도 뭐 네.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중국 얘기만 좀 집중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기술들이 뭐 소개됐겠죠. 중국 네. 기업들의.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뭐 중국 기업은 네. 어디고 어떤 기술 나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나라 분들이 대륙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샤오미가 네. 더 이상 대륙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오미 하면 가성비 좋은, 따라하는, 별의별 거 다 만드는 그런데 싼 뭐 이런 거잖아요. 한때 청소년들은 네. 샤오미가 보조 배터리 전문 회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샤오미 검색해 보시면 안 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정말 뭐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 뭐 심지어 뭐 제가 보니까 캐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행백까지 예.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샤오미가 놀라운 게 이번에 스마트폰을 냈거든요. 플래그십인 샤오미 15 시리즈를 냈는데 이 가격이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비쌉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엔 가성비 좋은 폰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갤럭시보다 비싼 거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스페인 기준으로 보면 샤오미 이번에 나온 15 울트라가 1,499유로예요. 예. 근데 이게 S25 울트라가 1,459유로니까 한 40유로 정도 비싸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7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비싸냐? 이 기본적으로 샤오미가 원래 카피캣 전략도 잘 썼지만 협업 모델을 되게 잘 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샤오미가 독일의 라이카 기억하시죠? 예. 보통 렌즈나 카메라에서 되게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거의 이게 뭐 스마트폰인지 카메라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카메라 성능을 이제 강조한 이제 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2억 화소 잔망경 망원 렌즈라든지 120배 정도의 줌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줌이 아니라 실제 물리 줌이 되니까 그냥 이게 카메라 키트를 끼면 뒤에 끼면 그냥 카메라 느낌이 상당히 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역시도 우리가 이번에 갤럭시 S25가 원래 이제 삼성의 프로세서를 쓰다가 퀄컴의 프로세서를 썼는데 예. 똑같이 샤오미에서도 이번에 퀄컴의 프로세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는 삼성하고 똑같고 네.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 렌즈는 라이카 쓰고 네. 그렇게 하면서 고화질로 하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이번에 이제 샤오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샤오미가 예. 원래는 자기네 시스템에서 자체 OS 이제 미 OS라고 예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퍼 OS로 이제 OS가 넘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체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잘 먹히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할 때 조금 폐쇄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번 폰에 기본으로 탑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삼성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삼성에도 이번에 S25에 보면 자체적인 AI 모델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맨 앞에 서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샤오미도 이번에 두뇌는 S25 갤럭시랑 똑같은 거 쓰고 카메라는 라이카 쓰고 그리고 나서 AI는 자기네들 것도 있지만 구글 거 구글 썼다. 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서 진짜 그 의도가 맞아요. 네, 오, 제가 볼 때는 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얘기할 때도 우리는 훨씬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놀랍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게 예. 심지어 어떤 이제 폼팩터 기술까지 냈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뒤에 카메라처럼 무겁게 달려 있는 거니까 예. 이게 카메라 형태로는 좋은데 스마트폰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 뺐다 꼈다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번에 나온 기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일반 이 바형 스마트폰인데 요즘에 이 바형 스마트폰 뒤쪽에 우리가 맥세이프라고 해서 이게 자력으로 이렇게 붙였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뭔지 요 알죠. 가운데 부분에 예. 실제 옛날로 치면 카메라 렌즈 있죠. 예. DSLR 같은 렌즈. 예. 그걸 그냥 붙여요. 예. 붙이면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DSLR 카메라에 렌즈를 꼈다 뺐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뺐다 꼈다 붙이는 틈에 렌즈에 빛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제 조리개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렌즈를 붙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렌즈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 렌즈에서 나오는 값을 예. 요 붙이는 순간에 무선 신호로 바로 스마트폰으로 던져버려요. 대박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던지는 게 화면에 뜨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빛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보는 데이터를 바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던져가지고 스마트폰 액정에서 그걸 처리를 하는데 그걸 그냥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렌즈가 같이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AI로 고화질로 사진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이런 기술을 이번에 이제 내놓고 이것도 조만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혁신, 특히나 이제 접는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폴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다음에 어떤 폼팩터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중국이 역으로 먼저 시도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죠. 이거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이거 우리 한국 휴대폰 기술 넘어선 것 같은데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샤오미뿐만 아니라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 접는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인폴드냐 아웃폴드냐에 따라서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밖으로 접어서 이렇게 Z 모양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금액이 이것도 300만 원이 넘어요.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MWC에서 또 이 화웨이의 이제 두 번 접어서 세 번 이제 피는 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한 2대 정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다 이제 체험해 보려고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략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화웨이의 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건 6개월 전 정도였고 예. 중국에서만 있다가 이제 글로벌로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그런 기술이 없느냐? 있어요. 예. 더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MWC 작년 예. 2024년에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저 밖으로 접으면은 저거 액정 깨질 수 있어. 그래서 안으로 접는 인폴드 예.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예. 시연을 했고요. 올해도 시연은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제품으로 안 나왔어요. 아,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중국 CES를 보고도 느꼈던 게 중국의 무서움은 뭐냐면 네. 100점짜리 제품이 아니라 네. 80점 정도의 완성도를 그냥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80점짜리를 내놓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네. 이상하다. 그러면은 또 고쳐요. 네. 그 다음 버전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완성된 걸 내려고 하니까 네. 계속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보는 게 생각해 보시면 갤럭시 폴드도 첫 번째 버전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게 접을 때 이거 너무 각보여 막 휘어 막 이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욕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버전부터 되게 빨리 개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에 나와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욕을 먹겠죠. 예. AI라는 게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중국은 그냥 내놓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6개월, 1년 정도의 시장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저는 제일 무서운 부분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도전 정신이 더 필요할 시점인데 그런 부분이 진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샤오미가요. 네. 휴대폰도 이번에 놀라왔는데 전기차도 이번 행사에 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샤오미 하면은 스마트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실은 전기차를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어요. 실제 이제 그 2021년 3월에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했거든요. 예.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지난 3월 28일에 이제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인 SU7을 이제 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정확하게. 작년 3월 28일 처음 출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SU7 울트라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카 수준의 이제 전기차를 낸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들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걸리는 데에 시간이 1.98초, 그러니까 2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가 350km고 가격이 1억이에요, 1억. 네. 1억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스포츠카. 그러니까 원래는 1억 6천만 원 낸다고 그러다가 네. 1억에 냈거든요. 그래서 포르쉐 전기차의 기록을 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놀라운 건 이 제품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판매 시장 2시간 만에 연간 판매 목표인 10,000대의 이제 사전 계약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특히나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샤오미가 그러면은 이런 전기차를 만드느냐? 중요한 거는 샤오미가 말씀드린 대로 별의별 걸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에 슈퍼카인 SU7 울트라 말고 이미 그 전 모델 SU7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매장에 간 영상들을 좀 보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이 똑똑한 차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막 디스플레이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액정도 붙어 있고 하잖아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는 사면 우리가 5년 탄다고 하면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태블릿 같은 거 요런 건 5년 있으면 최신이 아니라 구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샤오미는 원래 그런 거 다 만들던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자동차 안에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가 다 착탈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요즘에 이제 테슬라 같은 거 타면 기본적으로 큰 그 태블릿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를 최신 샤오미 거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탭 사다가 끼는 것처럼 네. 마치. 아. 그리고 심지어 뭐 저는 이제 좀 물리 버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탭으로 하면 디스플레이 붙이니까. 예. 그럼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블릿 아래쪽에다가 예. 물리 버튼을 딱 붙이기만 하면 예. 바로 작동이 돼요. 야. 심지어 뒤에 또 자동차 뒤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보는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꼽잖아요. 있죠. 그것도 그냥 최신 그러니까 태블릿 딱 꼽으면 바로 동작이 되고 자동차 안에서 움직임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가 다 구동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샤오미가 모든 OS를 통합을 해서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그다음에 자동차의 OS까지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샤오미는 자동차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기차의 성능이 좋다를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이미 집안에서 팔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동차로 확장하는 거예요. 야. 심지어 자동차 안에 무선으로 뭐 공기청정기를 꼈다 뺐다 하는 키트도 꼽을 수 있고 막 그런 식이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스마트 홈을 확장시키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샤오미가 그렇게까지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이나 모터 기능들 이런 것들도 확장을 시키면서 아주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국내 기업에 능가하는 면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확 받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아유 뭐 2개밖에 안 알아봤는데 벌써 시간 끝나가는데 네. 딥시크 이거 네. 한때 엄청 화제였는데 네. 이번에 MWC에서도 뭔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이번에 딥시크 회사가 MWC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딥시크를 써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딥시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딥시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딥시크 엔진이 있고 딥시크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딥시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인터넷에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보안에 이슈가 없어서 미국에서도 클라우드에서 지금 딥시크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랬더니 중국에서 약간 의심을 받는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의심을 받는 통신사들이 이제 우리 엔진 안 써요. 딥시크 엔진 쓰고 그거 미국에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에 써가지고 그걸로 서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안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딥시크 내장 하드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I 칩과 결합이 돼서 서버를 만드는데 그 서버의 핵심에 딥시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이제 레노버 같은 노트북에 딥시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AI 칩이 잘 돌아가고 예. 그다음에 그게 뭐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보안 걱정하시는 분들 뭐 우리가 이제 미국도 쓰는 딥시크 엔진 쓰니까 걱정 없어요라고 하는 두 가지 버전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가 단순한 AI 모델이 아니라 네. 중국의 AI 하드웨어를 하는 데들의 예. 일종의 뒷받침을 하는 전략적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예. 지난번에 딥시크 얘기할 때 왜 이거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딥시크라는 걸 갖고 할 때 그 뒤에는 화웨이나 여러 중국의 AI 칩들을 좀 쓴 경향들이 보여서 예. 그럼 궁극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중국 회사들이 우리 딥시크 모델이
그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만든 건데 그거를 아무래도 중국 하드웨어가 잘 맞아요. 궁합이 맞아요라는 전략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정말로 MWC에서 화웨이가 딥시크를 내장한 칩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AI 잘 쓸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합치면 엔비디아 없이도 AI 잘 돌릴 수 있어요라는 전략들을 지금 합쳐서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느 시장을 노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통신이나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 칩은 못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프라를 빨리 깔아야 되는데 그런 데들에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어떤 신호탄을 좀 MWC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오늘 결론은 큰일 났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